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토샵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나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완전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무 중심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포토샵 2025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에 구매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눌러서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의 끝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번 시간은 포토샵의 펜툴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펜툴은 어도비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면 반드시 익혀두셔야 할 기능인데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용하는 벡터 방식의 도구가 포토샵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툴이 펜툴이 되겠습니다. 이 툴의 정식 명칭은 펜툴이지만 패스 또는 벡터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택을 해서 모양을 만들 때는 사각형, 원 또는 라쏘 같은 툴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각형이나 원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외에 정형화되지 않은 모양을 만들 경우에는 라쏘 툴을 이용해도 한계가 있죠. 아무리 정교하게 그린다고 해도 완벽한 모양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펜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대신 이 펜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숙달이 필요하고요. 이 펜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기본적인 펜툴을 이해하고 사용법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 툴로 모양을 만들 경우에는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지만 펜툴은 모양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못과 고무줄을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못을 하나 박을게요. 땅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또 하나의 못을 박습니다. 땅 하고 못을 박는 순간 자동으로 고무줄이 걸려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못을 박을 때마다 고무줄이 와서 못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제일 처음에 찍은 못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커서 옆에 동그라미가 나오고요. 완전히 처음과 끝이 이어졌다는 뜻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처음과 끝이 완전히 이어진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펜툴로 모양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만들면 선택 툴과는 다르죠. 자, 선택 툴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나오는 반면 펜툴로 그리게 되면 파란색 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는 선택과 아예 별개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브 툴로 지금 그려진 도형을 들고 움직이려고 해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죠. 펜 툴과 이 선택 툴 쪽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색을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에디트, 필 들어가서 포그라운드 컬러로 색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원하는 구역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에 들어가죠. 자, 즉 포토샵에서 지금까지 하던 작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펜 툴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이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선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메이크 셀렉션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이 펜 툴로 그려진 도형을 선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펜 툴이 필요한 거예요. 펜 툴로 그리면 좀 더 정교한 모양을 그릴 수 있고 그 모양을 선택으로 바꾼 다음 컬러를 넣는다든지 원하는 구역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뒤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펜 툴 사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직선 형태의 도형을 만들 수 있죠. 자, 지울 때는 딜리트로 지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곡선은 어떻게 만들까요? 포인트를 찍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못을 땅 박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무줄이 와서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던 선이 나오죠. 이것을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핸들에 의해서 고무줄이 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 핸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어진 이 선을 휘게끔 만들어 줄까요? 지금 여기 있는 포인트에서 나온 이 핸들은 가상의 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린트를 한다거나 웹용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이 핸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어진 이 선을 휘게끔 만들 때만 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를 찍게 되면 선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 마우스의 손을 놓지 않고 핸들을 당기게 되면 당긴 쪽 반대쪽으로도 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핸들의 끝 부분에 지금 그려진 이 고무줄의 중앙 부분을 당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핸들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핸들을 당기게 되면 핸들의 끝부분이 고무줄의 중앙 부분을 당기기 때문에 핸들이 많이 나올수록 여기 있는 고무줄은 핸들의 끝부분 쪽으로 달려 올라가게 되겠죠. 핸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고무줄도 그 방향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중앙 부분을 핸들의 끝이 당긴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핸들이 고무줄을 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를 내볼까요? 여기에 포인트를 하나 찍고요. 그 다음 여기에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포인트를 찍고 마우스의 손을 떼지 않고 이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에도 핸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찍는 순간 선은 이 두 개의 포인트를 이어주게 되는데요. 이 선은 고무줄이라고 그랬죠. 고무줄의 중앙 부분을 내가 당긴 반대편에 있는 핸들의 끝부분이 당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당기니까 당연히 이 고무줄은 이렇게 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핸들을 이용을 해서 선을 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포인트를 두 개를 찍고 이쪽으로 당겼어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핸들이 나와서 여기 연결된 직선 고무줄을 휘게끔 만들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포인트를 찍게 되면 그 포인트에 이어지는 고무줄은 어떤 식으로 휘게 될까요? 자,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어서 지금 찍은 위치에 선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직선인 고무줄의 중앙 부분을 지금 여기 있는 핸들이 당겨주게 됩니다. 내가 당긴 핸들의 반대편은 앞서 그려진 고무줄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내가 당긴 핸들은 다음에 그려질 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곡선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포인트는 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핸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그냥 직선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이어서 선을 연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포인트를 찍을게요. 그 다음 아래쪽에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무줄이 이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핸들을 이쪽 방향으로 당겨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당긴 핸들 반대편에 핸들의 끝부분이 앞서 그려진 선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자, 마우스의 손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보면서 곡선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핸들을 많이 당기면 당길수록 먼저 그려진 핸들의 끝부분이 계속 멀어지기 때문에 고무줄도 계속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겠죠. 또 그 다음 찍게 되면 이렇게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그려질 선의 중앙 부분을 내가 당긴 핸들의 끝이 그 고무줄을 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핸들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도형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포인트를 하나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하트 모양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여기에 곡선 부분이 생겼죠.
자, 곡선이 있는 부분은 무조건 핸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클릭 드래그해서 핸들을 빼서 곡선을 만들었습니다. 자, 내가 당긴 핸들은 여기고요. 먼저 그려진 선은 반대편에 있는 핸들이 영향을 준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쪽은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있는 핸들의 끝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먼저 그려진 선이 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하트의 아래쪽 부분 클릭할게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하트의 끝부분은 뾰족하죠. 여기는 핸들이 있어요, 없어요? 핸들이 없습니다. 핸들이 붙어 있는 포인트는 절대 뾰족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찍어도 계속 이렇게 완만하게 이어지는 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를 찍어도 계속 완만한 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 있는 끝부분 포인트는 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클릭 드래그해서 핸들을 붙여주고요. 여기도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핸들 없고 핸들 없고 핸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을 경우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패스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한 다음 메이크 셀렉션을 선택을 해서 이 패스를 선택으로 바꿔요. 그 다음 여기에 컬러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정교한 도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선택 툴로는 절대 이렇게 그릴 수가 없죠. 패스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패스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 패스는 한 번에 잘 그릴 수는 없어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손에 익히기 전까지는 원하는 모양이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패스는 반드시 익혀둬야 되는 기능이니까 반복 연습을 통해서 꼭 손에 익혀두도록 하시고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한 번씩 그려보시면서 숙달시키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포토샵에서 펜툴을 활용하고 펜툴로 그린 패스를 변형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시간에 펜툴로 패스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었죠. 직선과 곡선을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도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그린 패스선 위에 있는 포인트 또는 패스선을 변형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툴 팔레트에서 펜툴 아래에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있죠. 도구창 제일 위쪽에도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브 툴인데요. 펜툴 아래에 있는 이 화살표는 셀렉션 툴, 즉 선택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 도구는 패스로 그려진 모양만 적용할 수 있는 선택 도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선택 도구로 선택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이 선택 구역을 움직여 볼게요. 자, 지금 선택 툴 상태에서 선택 구역 안으로 마우스를 넣게 되면 화살표로 바뀌고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 구역을 이동할 수 있죠. 자, 이게 선택 도구고요. 그 옆에 있는 무브 툴은 선택한 구역 안에 있는 그림까지 같이 움직이죠. 자, 이게 셀렉션과 무브 툴의 차이인데요. 펜 도구 아래에 있는 패스 셀렉션 툴은 위쪽에 있는 이 도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패스에만 적용되는 셀렉션 툴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선택 도구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 옆에는 선택한 구역을 움직이는 거죠. 패스 셀렉션 툴은 패스에만 적용되는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스 선택 도구로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패스로 그려진 물체를 선택을 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패스로 그려진 물체를 움직일 수 있죠. 자, 이것은 위에 있는 무브 툴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도구라고 했죠. 여기 있는 펜 툴, 그 다음 패스 셀렉션 툴,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엘립스 툴, 이것은 이 세 가지 툴 사이에만 이용되는 도구가 되겠고요. 나머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패스로 그린 다음 패스를 움직일 때는 패스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포인트 위치가 잘못됐어요.
포인트 위치를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럴 때도 여기 있는 패스 셀렉션을 이용하는데 이번에는 이 패스 셀렉션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패스 셀렉션 아래에 다이렉트 셀렉션이라고 있죠. 이것은 물체 전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체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 즉 포인트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패스 셀렉션은 이렇게 포인트만 선택을 하더라도 무조건 이 물체 전체가 선택돼서 같이 움직이고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패스 셀렉션을 누르고 기다리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나옵니다. 자, 이 경우는 내가 원하는 포인트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구역 박스가 나오죠. 이 구역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비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선택된 포인트는 안쪽이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죠. 그러면 선택됐다는 뜻이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핸들도 나오게 되죠. 즉 핸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패스로 그려진 이 선을 고무줄이라고 생각하고 포인트는 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박혀있는 못을 뽑아서 원하는 곳에 다시 박을 수 있는 거죠. 땅 하고 박은 겁니다. 다시 뽑아서 다시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고 그 못에 포함되어 있는 핸들도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려져 있던 이 고무줄 모양도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면 펜도구로 처음부터 완벽한 모양을 만들지 못했을 경우에 언제든지 여기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지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패스 셀렉션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포인트들이 전부 선택이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못을 전체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이렇게 딜리트 키로 지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트를 그려봤는데 대충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트 모양을 대충 그렸습니다. 자, 모양이 정확하지가 않죠? 자, 이때 여기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하트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포인트만 선택을 하죠. 자, 이렇게 모양을 잡을게요. 여기도 잡아줍니다. 그리고 핸들도 이렇게 변형을 해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핸들도 모양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깔끔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도형을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패스로 만든 물체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선택 도구 옆에 보시면 기본 도형들이 나옵니다. 사각형, 원, 삼각형, 다각형, 선, 커스텀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도형들은 기본 모양으로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사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사각형 패스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 있는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보면 포인트들이 전부 보이게 되겠죠. 원하는 포인트 선택해서 위치를 바꿔서 모양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자, 원도 마찬가지죠. 클릭 드래그 하면 원을 그릴 수 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즉 직접 선택 도구로 원하는 포인트를 잡아주면 이렇게 핸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원을 이루는 최소한의 포인트 개수는 4개가 되겠고요. 그 4개에는 전부 핸들이 붙어 있겠죠. 자, 완전히 대칭이죠. 좌우 대칭, 상하 대칭입니다. 그래서 핸들도 정확히 대칭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포인트를 선택하고 원도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주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 도형들이고요. 그 다음 커스텀 쉐입이죠. 자,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이 기본 도형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패스 지울게요. 그때는 항상 패스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지워야 된다고 했죠. 자,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트를 그렸는데요. 그냥 그리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 도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원 모양을 일단 하나 만듭니다. 자, 그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도구로 이 원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하트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포인트가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야죠. 자, 여기 있는 핸들을 잡고 볼록하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 아래쪽 부분도 뾰족하게 바뀌어야죠. 자, 여기도 뾰족하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좀 더 내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트의 한쪽을 만들었어요. 문제는 반대편이 제대로 된 모양이 아니죠. 자, 하트는 대칭이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반대편 핸들을 움직이면 다시 반대쪽은 또 찌그러지죠. 자, 그러면 좌우가 대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핸들이 좌측에 있는 핸들과 대칭으로 나와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패스에 있는 핸들은 항상 앞쪽과 뒤쪽이 직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한쪽을 움직이면 반대쪽도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패스는 항상 직선이에요. 그러면 이 핸들을 대칭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꺾어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핸들이 꺾여서 이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 대신 앞쪽 핸들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것은 여기 있는 펜 도구를 눌렀을 때 제일 아래에 있는 컨버트 포인트 툴로 꺾어줄 수 있습니다. 자, 컨버트 포인트 툴 선택을 하고요. 꺾을 핸들의 끝에 마우스를 얹습니다. 그러면 꺽쇠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꺾입니다. 자, 핸들이 직선이 아니고 꺾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직접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신 다음 컨버트 포인트 툴로 똑같이 꺾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대칭만 만들어 주면 완벽한 하트를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면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여기 선택합니다. 자, 이제 이 핸들 부분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을 움직이면 다른 쪽은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의 하트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이 컨버트 포인트 툴을 이용하면 패스로 그리는 모양에 좀 더 자유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툴 없이는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패스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에는 전부 여기 있는 컨버트 포인트 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그렸는데 모양이 좀 이상해요.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다시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직선이 됐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 이때 여기 있는 컨버터 포인트 툴 이용합니다. 자, 핸들이 붙어 있는 포인트를 클릭해서 찍으면 원래 있던 핸들이 없어지고요. 다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없던 핸들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의 끝을 잡고 클릭해서 움직이면 핸들을 꺾을 수 있죠. 자, 세 가지 가능합니다. 핸들이 있는 부분에 핸들을 없애주고 핸들을 다시 넣어주고 그 다음 핸들을 꺾어주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 있죠. 자, 여기도 핸들을 없애고요. 여기도 꺾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은행잎 모양도 만들어줄 수 있죠. 다양하게 변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삼각형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다시 컨버터 포인트 툴로 여기는 포인트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직접 선택 도구로 원하는 포인트만 선택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반원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그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은 전부 이 기본 도형을 변형을 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패스로 그린 거죠. 여기 있는 직접 선택 도구로 선택했더니 포인트들이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중간에 포인트가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펜 툴 아이콘 부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포인트 추가와 포인트 삭제가 있어요. 자, 추가를 하게 되면 원하는 곳에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선택을 다시 해놓고 포인트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 추가. 여기도 추가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추가하고 해당 포인트를 잡고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주면
이런 형태의 모양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불가능하죠.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아요. 펜 도구를 이용해야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을 해서 해당 포인트 찍어주면 그 포인트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핸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직접 선택 도구로 핸들을 좀 더 줄여볼까요? 자, 여기도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도형을 그릴 때 꼭 정확하게 직접 그려야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는 기본 도형으로 일단 모양을 잡고 직접 선택 도구나 컨버터 포인트 툴, 그 외의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패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하트 모양들도 만들어 보시고 앞서 제가 그린 것 같이 은행잎 모양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알기 쉬운 포토샵 2025 기초부터 실무 활용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포토샵 2025를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해당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포토샵 2025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